네, 그 노동자 신문 준비 1호가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신문의 이 구호 제호는 이제 노동해방, 인간해방, 노동자 권력 쟁취, 풍요로운 평등사회 건설 이렇게 제출됐고요. 이걸 어, 본호에서는 이걸 토론해서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그 한 5개의 이름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노동자 신문으로 정했는데 그 보통 명사처럼 이름이 단순하고 포괄적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면은 이제 노동자 투쟁으로 손배 가압류를 박살내자. 손배 가압류의 심각성은 이제 최근에 그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들 투쟁을 해서 단체협약을 했는데 470억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거죠. 이 노란봉투법이라서 지금 입법 청원이 있는데 입법 청원으로 노동악법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배계급에 또한 지배계급에게 청원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청원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거를 관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조는 이제 그 2024년 총선 전에 내년 말 정도에 1년 동안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각 산업별 파업을 갖다가 결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멈추는 올스톱 파업을 해서 자본 권력을 굴복시켜서 입법을 쟁취하자. 이거 이제 일면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면은 경제면입니다. 경제면은 이제 경제 위기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강원도죠. 강원도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라는 유원지를 건설 중인데 강원도가 이거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했는데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거부함으로써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가 청약 열기도 식으면서 부동산 아파트 건설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한전이 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 생산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사채 그죠? 채권을 어, 엄청나게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자금 시장에서 20조를 공급받았다. 그래서 자금 시장에 부족 현상이 되는 거고 이것이 잘못하면 이제 줄도산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전쟁 인플레와 달러 고금리 이런 걸로 해서 주가 완화 폭락이라든가 무역 적자라든가 외환급감이라든가 이런 경제 위기 신호를 더 짙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 고금리는 이제 미국이 왜 고금리 정책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임금이 오르고 있다. 임금이 오르는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는 코로나 때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빨리 회복돼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긴축 경제를 하려고 한다는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임금이라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해야 되는데 마치 미국의 소비가 급증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한다. 그래서 엉뚱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금리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이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미국에 의존하던 나라들에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면에서 지난 9월에 민주노총과 진보 사당들이 2024년 총선을 겨냥해서 연석회의를 구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대선에서 단일 후보 민주경선이 실패했습니다.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로.
그래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하나이듯이 진보 정당도 힘을 합하라 이러는데 이제 이러한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정당 협상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정당끼리 협상만 밖에서는 안 되고 노동자가 직접 정치 세력화하게 나가서 노동자가 이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치 투쟁을 통해서 정치 투쟁을 통해서 하나의 노동자들의 하나의 단결된 정치 투쟁으로 이 진보 정당들을 견인해서 이러한 노동자의 단일한 투쟁 대응 속에서 정당들의 연대나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해서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야 된다. 10월 달에 노동당에서 사회주의 대회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현재 노동당 상태는 이 변혁당과 통합한 후 사회주의 강령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대중소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회주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라. 대중들에게 사회주의를 지지하라. 이거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사회주의적 정책을 냈고 그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동의도 얻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내용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자보입니다. 사오면이 같이 가는 건데요. 사오면이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직후의 인플레는 2, 3%에 불과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선진국도 인플레가 10%에 가까워지고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식량 에너지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은 수십 프로의 인플레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플레 때문에 실질 임금이 하락해서 노동자의 삶이 더 악화되고 있다. 반면 이제 그 정유회사, 그죠? 은행 이런 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오히려 이때 돈을 더 잘 벌고 있다. 음, 그래서 이런 속에서 당연하게 투쟁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서 전 세계에 벌써 이런 물가 폭등에 나서서 민중들은 이제 물가 폭등에 저항하는 집회, 투쟁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가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를 당면하는 적국, 그 중국을 미래의 적국으로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에서 퇴출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에, 상품,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값싼 중국산, 그다음에 러시아산 이런 상품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물가가 이제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대만 정쟁인 거고 한반도에서 역시 이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또 하나와 같은 군수산업이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 사람 죽이는 무기를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 이러한 군수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북과 미국의 대립에서 최근에 이제 그 폭격기와 전술핵을 어, 실어서 할 수 있는 그 미사일 이런 서로 이제 미사일을 주고받는 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을 쏘지는 않았지만 제3의 목표를 통해서 실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이런 가상 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핵전쟁이 돼서는 안 되고 남북이 서로 이제 존중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분업과 물가 폭등, 이러한 임금 투쟁이라는 것, 그리고 노동 기본권, 이러한 정치 투쟁이나 반전 투쟁은 노동자들이 같이 가야 되고 이걸 결합시켜야 되는 하나의 덩어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체준 투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의원 참사로 더 강해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이러한 윤석열 체준 투쟁을 단순히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 독점 철폐,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승화시키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육면은 이제 그 노동면으로서 직무급,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부터 직무급을 시작해서 전체 노동자에게 순차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 직무급 투쟁은 장기적으로 정규직이나 대기업 등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 투쟁 수준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임금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받으려는 노동자와 덜 주려는 자본가의 계급 투쟁이다. 그래서 계급 투쟁에 더 중요한 거지. 임금 체제 논쟁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체제가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냐고 볼 때 직무급보다는 실제 생활비를 주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는 호봉제가 현재로서는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직무급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평생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공무직 공무원의 일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수준의 직무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직무급이 겉으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지만 임금을 현재 대기업과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려는 게 바로 이 직무급이다. 그래서 직무급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지난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노동자에게 이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없다는 거죠. 그냥 자본가들이 기후 위기를 상품화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국주의, 미국이라든가 유럽과 같이 기후 위기에 관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기후 위기의 기술 장벽을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화석 연료, 석탄, 기름,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도 없고 이런 조건에서 바로 이러한 신기술을 기후위기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 이 독점 자본들이 기술 독점을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이 힘을 합치고 또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서는 이제 우리 전원배 동지가 울산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골리앗 상공에 쓴 비밀 일기.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그런 과정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농당 흥망사는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 이 일산 킨텍스에서 민주노총 정책당 대회라는 어떤 희망적인 행사도 있었고 또그 통합진보당 중앙의 폭력 사태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건도 있었던 일산 킨텍스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8면은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네드 어워드, 그래서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시상식 같은 거죠. 뭐 오스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18개 팀이 선정이 됐다. 노동자 민중의 문화예술 축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우해양조선 하청지회 내에 몸집회 도그게이트 도그게이트도 여기에서 수상을 했어. 연대죠, 연대 부문으로 수상을 했다. 독자 투고는 이제 윤석열 퇴진, 반윤석열 진영 혹은 뭐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진영들이 대거 모였죠. 10월 22일 날 거기에 갔다 와서 이제 소감을 낸 거고 결국은 이 노동자들도 결국은 이러한 시민들의 투쟁과 같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이 자기 자신의 과제를 실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는 노동자의 과제가 묻힐 수 있는데 노동자가 그런 투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냐. 그리고 그러한 윤석열 이후의 대안에 있어서 노동자의 민중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제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